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또 이렇게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힘내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나라가 잘 되려면요, 그 국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정치 권력이 있으신 분들, 또 공권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공무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네. 그 한 나라의 망국사를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 그 지배 세력이 부패해져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의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채우려고 과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성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맨 나중에 자기도 망합니다. 고려 500년 역사를 보면 고려가 이렇게 멸망할 때 나름대로 공민왕 같은 분들이 개혁군주로서 이렇게 개혁을 해보려고,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죠. 고려는 멸망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고려시대 말기에 권문세족이라는 지배계층이 등장했어요. 물론 그들의 뿌리는 고려시대 초기부터 있었던 그 지방 호족들이 그 뿌리겠죠. 그들이 자녀들을 중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그 후에 원나라가 중국에서 원나라가 이렇게 수립됐을 때 원나라의 문물, 또 그쪽에서 공부도 하고 인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고려로 와서 또 이렇게 지배계층을 형성했죠. 그들이 권문세족인데 그들이 관직을, 주요 보직을 독점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독점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받는 그 많은 그 녹봉이 있었고, 또 땅도 있었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백성을 수탈해서 합법 불법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수탈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을 노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일단 노비가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사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는 점점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권문세족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개인 사병이 늘어나고 그런 거죠. 이런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백성들은 참 원성이 자자했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랬죠. 점점 백성들의 삶은 황폐해졌고 권문세족은 뭐 아주 이 좋은 세상을 만난 거죠. 그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땅이 늘어나고 아무도 그들의 불법을 고소고발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천국이 고려 말기에 이렇게 실현됐던 거죠. 그 고려 말기에 중국에서 있었던 원나라와 홍건적의 그 싸움이 있었어요.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이라는 도적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원나라와 이렇게 싸우면서 밀려서 고려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두 번씩 이렇게 고려를 침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려는 거란이라든지 또 이런 홍건적이라든지 남쪽의 왜구라든지 이런 많은 외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뭐 조그만한 거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큰 전쟁의 경우에는 조정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이렇게 피신을 갔어요. 강화도로 피신 가서 몇 년씩이나 거기서 이렇게 살았죠. 외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그 외적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래도 그 조정 대신들과 국왕은 그 강화도에서 세금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배로 운송된 세금을 받으면서 그 향락에 젖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치안을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또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렇게 배양해서 자기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백성에게 세금만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가가 만약 국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은 또 도적들에게 수탈도 당하고 또 국가의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자기의 안전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이거는 최악이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평범한 시민이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버겼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런 문제를 공론장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댓글에 이렇게 경찰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1심 억울하게 이렇게 1심 끝내고 항소심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또 이제 재정신청까지 해갖고 지금 대법원에서 몇 년 동안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괴로움을 겪으셨던 그 시민의 말씀, 제 마음이 뭉클하고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경찰이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 통영경찰서가. 그리고 통영경찰서가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수사에 사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 허위사문서 같은 것들을 제출받아서. 사고는 우리가 10월 15일인데 그 수리 내역을 보면 사고 일자가 1월 달이에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고로 수리한 것을 10월 15일 날 저희 사건에 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아반떼차가 이렇게 DB 보험사로 제출한 서류죠. 그건 경찰이 잘 알고 있죠. 1년 이상. 그 저한테 수십 번을 정보 공개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았죠. 잘 아니까. 그것은 저희 아내와 저에게 다른 차량을 손괴시켰다고 하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 그거는 통영경찰서의 보험사기죄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예요. 그래서 제가 통영경찰서를 허위공문서 그리고 위변조된 증거를 수사에 사용한 형법 155조 위반 이런 것들로 고발을 했죠. 공무원들을. 네, 저를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자세한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왜? 그 입증 자료를 받고 자세한 것들을 보충 서면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따지면. 그러니까 아예 나 인지 못했다 그러고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안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 서서 피켓을 들어서 누구누구가 증거를 위변조했고 증거를 바꿔치기 했다고 사료된다. 사료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의심스럽다. 누가 어떻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뭐 그런 것들을 써서 들고 형법 234조 1항에 따라서 누구든지 범죄가 사료됨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다. 그 법조문대로. 그 통영경찰서장님 고발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피고발인들이 이렇게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명예훼손입니까? 고발입니까? 내가 길에서 일반 행인들에게 그랬어요? 아니면 수사기관의 구두로 혹은 문서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게 명예훼손이라면 누가 범죄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경찰서장님, 경남경찰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